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평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은 거의 매일 주가를 간단히는 읽어 드리는데 좀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제 드디어 저항 돌파했습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16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언급드렸죠. 16만 원 아래에서는 뭐 약세 구간이고 16만 원을 넘어가야 된다. 단기랑 중장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신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16만원 넘어갔는데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냐 아니면 지금도 기회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위에서 물렸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셀트리온이 뭐 시가총액이 있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뭐 주가 차트는 이렇게 돼 있고 이슈는 16만원 넘어가는 이슈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내용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셀트리온 이렇게 14만원을 이탈하고 할 그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언급드렸죠. 물론 리스크는 있었어요. 그동안 어떤 리스크가 있었냐, 작년에 바이오시밀러 때려잡겠다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큰 형들이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를 다 키우는 데다가 자회사로 키우는 데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약가이나를 그냥 다 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 미국에서 대선 치를 때 트럼프랑 뭐 그 힐러리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뭐 약가이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약가이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감이 먼저 나왔었고, 거기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가 있었죠. 글로벌 시장 이슈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로 지금도 뭐 아직 안 끝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오롱 티슈진.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식약처에도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식약처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거는 거래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업 자체도 당연히 뭐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혼나야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지만 거래소와 식약처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팩트로는 그렇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면 거래소는 왜 상장을 시켜줬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왜 허가를 내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국내 이슈들이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겠죠. 거기에 이제 임상 쪽으로 해서 HLB가 뭐 임상 지연이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지금 또 다시 뭐 전일 올려드린 영상 보세요. 다시 이제 뭐 사전 미팅 신청하고 이제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HLB는 이슈가 하락으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이슈 정도는 나왔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 이거는 안 되겠다. 넥사바랑 병용하는 간암은 안 되겠다. 이거는 신라젠은 임상 중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춤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매지온이 선방을 한번 해준 거고, 헬릭스미스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헬릭스미스가 남았고, HLB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FDA에서 이제 뭐 시판 허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이 HLB에 대한 악재는 소멸이 되고 이건 호재로 전환되는 거죠. 헬릭스미스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한 방으로도 헬릭스미스는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연속으로 2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에 악재들이 쏟아져 나면서 셀트리온이 같이 밀렸다. 못 올라갈 이슈는데도 이렇게까지 밀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셀트리온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돌아가는 시간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왜 기업이 밀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3인방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선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얀센의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미국에서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뭐 정체를 만들고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리베이트의 장벽과 사보험 진입 실패 이런 부분 때문에 점유율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안 좋은 상황을 본 거고, 좋은 걸 본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뭐 이미 오리지널 신약을 넘었어요. 거의 작년 말에도 거의 60%에 다다르는 57%의 점유율을 보였잖아요. 매우 안정적이에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미국 시장이 좀 실망스럽죠. 미국 시장은 이제 뭐 6%대 넘어가고 하니까 좀 약하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예상치만큼도 안 됐어요. 전문가들도 점유율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한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한 18% 정도 뭐 미달됐다라고 하죠. 18.6% 정도 미달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는 잘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다음, 그러면 두 번째 트룩시마.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로시의 혈액암 치료제죠. 그래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로 해서 이제 판권을 테바가 갖고 있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게 출시가 잘 된다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좀 높다. 아까 말씀드린 램시마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의 장벽과 사보험 진입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항암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효과만 좋으면은 크게 뭐 리툭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조가 넘어요.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 그래서 뭐 테바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그 램시마 같은 경우는 화이자가 이제 유통을 하는데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얘네가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이씨, 사보험도 안 되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팔아야 되나? 어차피 우리는 뭐 세계 최고의 빅파마 중 하나인데 라고 화이자는 이제 여유가 있는 개념이고, 수많은 약품 중 그냥 하나일 뿐이잖아요, 화이자에서는. 근데 테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룩시마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데, 테바의 경우에는 이미 뭐 트리세녹스라던가 벤데카라던가 트린다 등등 이미 판매하고 있으니까 판매 루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는. 초기 시장에 초기 시장 장악이 중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필요한 채널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갖고 있는 테바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트룩시마를 이용한다. 이거는 서로 윈윈되는 거잖아요. 화이자의 그 램시마를 화이자가 유통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유럽에선 이미 잘 나가고 있고요. 뭐 36% 넘어갔으니까 점유율이 이미 뭐 잘 나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유럽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미국 시장 공략이 걱정인데,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보험사에 등록 안 된다, 이 부분도 의약품 처방 목록에는 뭐 진입에 제한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렸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즈마 같은 경우가 저는 허즈마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경쟁약물도 있고 해서 글쎄요라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허즈마도 당연히 잘 돼야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뒤늦게 판매가 시작돼가지고 셋 중에선 제일 뒤늦게죠. 그래서 이미 10% 이상의 점유율을 이미 올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쪽은 경쟁약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할 것들이 많으니까 트룩시마만큼의 성과는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일란 바이오콘에서 뭐 그 오기브리, 그리고
그 셀트리온하고 테바가 이제 허주마, 바이오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이제 해가지고 온트루잔트, 그 화이자 쪽으로 해가지고 트라지메라, 뭐 암젠이랑 뭐 엘러간이라 해서 칸진디 뭐 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경쟁 약물이. 그러다 보니까 큰 기대감보다는 기본만 해줘도, 큰 기대감보다는 미국 시장에선 기본 정도만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이건 내년 출시 가능성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선 지금 트룩시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램시마 SC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램시마는 뭐고 램시마 SC는 뭡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SC 제형은 이제 주사 제형을 말하는 거, 주사로 이제 만든 거, 주사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뭐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소화기 당뇨병, 크론병, 뭐 아토피 피부염 등등등등 뭐 다양한 증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 자, 이 램시마 SC 주사제형으로 나온 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램시마는 정맥 주사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2시간 링거 형식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이상 링거로 맞아야 돼. 근데 주사로 가져오면은 한 10초면 돼요. 그냥 들고 처방 받아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놔도 돼요. 편리하죠. 편리하고 시간적으로도 좋고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이 레미케이드 죄송합니다. 레미케이드 이 얀센이 갖고 있잖아요. 이 얀센은 존슨앤존슨이고, 존슨앤존슨도 이걸 이 SC 제형으로 만드는데 실패를 했어요. 존슨앤존슨도, 우리 존슨 형들도 실패를 한 이 기술을 셀트리온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시장이 SC 제형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경쟁 약물인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로 치면 이제 그 레미케이드가 인플리시맙이고, 그리고 그 휴미라 같은 경우는 아달리무밥이란 말이에요. 자, 인플리시맙, 아유 마우스 어렵네. 그리고 아달리무밥, 아달리무밥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인플리시맙은 아직 SC 제형이 없어요. 근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이제 효과를 보이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없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플리시맙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 환자군이 7%인데 인플리시맙은 50%의 치료 효과를 보여요. 절반은 치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달리무밥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 대조군 0%, 아달리무밥 같은 경우 24%, 2배가 넘는 엄청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근데 SC 제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휴미라가 지금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유율을 내주는 거. 근데 만약에 램시마 SC가 승인이 돼서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을 휴미라랑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암젠의 엠브레 같은 경우도 뭐 SC 제형이고, 휴미라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만 43조 시장이고요. 이게 연 4.2%씩 성장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왜냐면 출시하자마자 뭐 점유로 바로 뭐 다 가져가진 않을 테니까 2025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182조 시장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중에서 이제 휴미라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약물이 된다. 실제로 레미케이드의 효능 자체는 아달리무밥보다 더 뭐 위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그 결과 발표된 거 이제 뭐 링크 걸어드렸었는데 확인하신 분들 계시죠? 본문에다 또 삽입을 해드릴게요. 확인해 보시면은 램시마 SC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이거 언제 나오냐? 올해 안에 유럽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EMA는 물론 승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되면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뭐 했으니까 올해 말에 승인이 되면은 내년이면 나오겠죠, 출시가. 올해 말에 승인이 나면 내년이면은 판매를 할 텐데, 이러면은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 FDA 같은 경우도 이게 임상 3상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2020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되면은 발표가 성공적이면은 아마 2021년 정도에 뭐 출시 시판허가 나면 2022년 정도 내후년 정도 되겠죠. 내후년 정도에 발표 나고 그 다음에 2022년 정도에 미국에도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22년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뭐 시장에 다 진출하면 202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자리 잡지 않겠느냐 해서 2025년에 182조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램시마이스 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케미컬 계량 신약으로 뭐 테미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인데 이제 유통 마진 같은 경우가 많이 남아서 좀 비싼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 이거를 뭐 최소화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값싼 제품으로 내놓는다고 해요. 이쪽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워낙 뭐 이쪽으로 70%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요런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순수 바이오시밀러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베터 뭐 케미컬 계량 신약 뭐 제네릭 뭐 전체적으로 다 종합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지금 뭐 거듭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본인들의 신약 뭐 본인들의 이제 자체 신약도 개발을 할 거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목표 2030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죠. 일단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램시마이스 씨만 자리 잡아도 연 뭐 10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매출이. 그러니까 뭐 그냥 무작정 허황된 얘기는 아닌데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플랜들이 잘 되면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글로벌 1위 제약사인 이제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인데 그래도 이 정도 포부를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잘 해 나가고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자꾸 뭐 영화 투자한 게 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리스크를 갖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그 이상의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기업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문제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죠. 뭐 약품에다가 유통 과정에서 뭐 독극물 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뭐 노이즈 같은 것만 없으면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는 못해도 다 이루면 제일 좋고 다 이루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점점 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K바이오 시장이 커져야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 주가 16만원 돌파한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 사라고 했는데 이날 매수 타이밍입니다. 한 번 더 양봉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고 가보셔야죠. 짧게 보셔도 18만원 그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0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16만원 넘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 보시는 거고 밀리면 요 21선 정도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15만원 중반대 15만 5천원 전후 이 정도까지는 만약에 16만원 이탈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지지선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제 종가에 사기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였는데 오늘 조정이 나왔죠. 그럼 내일도 살짝 이렇게 밀려준다거나 하면은 16만원 부근으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천천히 분할 매수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다. 주가가 아랫방향에서 이중바닥 찍고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다시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시작하는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는 의견 오케이, 뭐 신규 매수하는 의견 오케이,
저는 저 위에서부터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한 22만 원이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저기 30만 원 부근에서 물려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럼 보유하셔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물량 늘려도 되나요? 아니요, 늘리지는 마세요. 얼마나 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연달아서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이게. 물려 있는데 물량 늘려도 되나요? 더 사도 되나요? 더 사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셀트리온을 10% 들고 있다 더 사도 돼요. 근데 셀트리온 50% 들고 있으면 제가 더 사세요라고 말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무작정 더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비중이 너무 작다, 한 10% 이 정도다, 한 15%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한 20% 정도까지, 많게 해도 30%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에서 25%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가격이면 30%도 가능은 하겠죠. 대신 일부 물량 한 10% 정도는 쪽이 한 20만 원 부분 가면은 한번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너무 높게 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수익률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다 끌고 가기보다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에 1차적으로 18만원 저항이 있는데 여기 돌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61선만 올라가면 18만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만원을 넘어가느냐, 이 구간도 가능은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올해 계속 말씀드렸듯이 22만원 이 구간까지는 쭉 보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을 지금 16만원을 유지해 줄 경우에 여기는 지지선이 돼야 되고, 지지선 16만원, 그리고 1차 저항에서 18만원을 보면 되고, 이제 2차 저항에서 20만원, 3차 저항으로 22만원,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가 변경을 한 적이 없죠. 그냥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래는 14만원인데 설마 14만원 갈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가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정말 받아야 되는 구간이 맞았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회복 구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수도 회복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반등이 나올 구간이고 회복되는 구간이고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셀트리온 보유하시는 주주분들도 지금은 조금은 마음을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막 최악의 상황이라서 밀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만 짧게 봐서 그렇지 길게 보면은 보세요. 길게 보면은 물론 슈팅이 나온 거긴 하지만 38만 원에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반토막 이하로 난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밀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적어도 20만 원대 위에는 있을 종목인데 더 25만 원을 돌파해서 간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25만원 돌파해서 가는 거는 이런 트룩시마나 테믹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물음표고, 트룩시마나 아니면은 그 램시마, SC제형 같은 경우가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들이 잘해야 돼요.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잘해주고, 특히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을 잘 장악해주고 하면은 미국은 여기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트룩시마, 유럽의 램시마 SC, 요 부분이 잘해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25만원 돌파해서 30만원도 두들기고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잘 된 다음에 보면 되고, 일단은 올라가도 25만원 못 넘지 않을까 싶고, 웬만하면 22만원 요런 구간까지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20만원은 좀 매물대를 좀 많이 형성해놔서 좀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바닥권에서 보면 13만 7,500원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20만원까지. 여기서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4만원이라고 칠게요. 14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된 거예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이 13만원에 샀다면 20만원이 됐어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요. 20만원 가면 단위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 1차 저항, 2차 저항인데 두 번째 저항이 20만원.
그리고 여기를 또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면 22만 원 정도, 22만원에서 22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은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하나에 1일 1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정진 회장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고 본인이 다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고 했죠. 40조를 그냥 재투자한다고 했잖아요. 40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일반인들 중에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기업이 40조를 재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삼성 뭐 이런 그룹이 아니, 대기업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재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셀트리온은 앞으로 이제 더더욱 이제 지금 현재 해놓은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더욱 위쪽으로 레벨업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빅파마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욕망에 발 맞춰서 트룩시마 램시마 SC가 잘해주면은 충분히 그 다음 단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기 투자 종목, 장기 투자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일로 그냥 넘겨놓으세요. 장기 투자 계좌로. 원래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계좌로 넘겨놓으시고 이 계좌는 가끔 한번 보시면 돼요. 주가가 어떻게 됐지 하고 가끔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최소 2, 3년, 뭐 길게는 5년, 10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면 돼요. 조금 시황이 안 좋으니까 좀 내려갔구나. 뭐 트룩시마 잘 파니까 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믿고 투자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럼 믿어야죠. 그 믿음에 대해서 훼손이 나오기 전까지, 훼손이 나왔는데 그때도 믿으면 안 되고 훼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 그리고 새로 신규 매수하실 분들, 뭐 물려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바닥에서 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생각났는데 저희가 그 메모드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니까 이 영상 올라가면은 본문에 있을 거예요. 본문 메뉴에 있으니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터치하시면 되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메뉴에 3줄 정도는 나오죠. 그러니까 본문 3줄 정도 나오니까 3줄 안에 볼 수 있도록 링크랑 올려드릴게요. 개인 정보이기도 하니까 해당 설문지 쪽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할 때 닉네임이나 성함 같은 경우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해가지고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편안할 수 있겠죠. 올해 말까지 시장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9월 만기까지는 지금 반등이 원하는 만큼 나오고는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